S&P 500, 나스닥 지금 사상 최고치고 우리 코스피도 7,000선을 넘어섰고 사실 6,000선 넘어설 때만 하더라도 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7,000선 넘은 상황에서 보니까 뭐 근거 있는 상승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차적으로 먼저 7,0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빨리 맞아요. 예, 역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이다. 이 빨리빨리가 원래는 되게 처음에 제 기억에 안 좋은 뉘앙스로 쓰였는데 요즘 시대에는 빨리빨리가 정말로 좋은 거구나. 네. 예, 요즘 AI 특히 시대에 잘 어울리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 소위 기질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다행스러운 게 통상 이제 과거 이게 이 바닥을 오래 본 사람들은 이 속도에 일단 다들 지금 경악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라갔던 건 제 기억에도 99년도, 1999년도 닷컴 버블 때 그때나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는 오로지 다 기대감 위주로 많이 갔었죠. 돈 버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은 다행스러운 게 돈을 잘 벌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고 있는 또 미국의 빅테크한테 우리가 빨대를 꽂아서 이게 거의 뭐 그래서 엑기스처럼 쫙쫙 지금 현금을 네.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유 있는 상승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걱정은 속도만 놓고 보면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소위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버는 또 그 능력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7,000이 이유 있는 그 소위 의미 있는 지수 도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기업들 그 순이익이라든지 어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이전에도 갔을 수 있을 법한 상황인데 뭔가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된 국면에서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게 원래 그렇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 제네시스 같은 네. 차가 국내에선 사실 기업도 제외하고 다들 좀 돈 있으면 다 독일 차 타고 싶어 하고 뭐 해외 차 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고 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보니까 렉서스가 일본 안에서는 인기가 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BMW나 벤츠에 비해서. 네. 비슷한 이치인데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뭐랄까 디스카운트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 보면 외국인들은 국내 뭐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국인들이 뭐 샀네 팔았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 정도 규모에 대해서 많이는 한 40% 이상, 뭐 적게 가져갈 때는 한 30%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에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 정말 살 만큼 산 거거든요. 네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역질만 합니다. 왜 이렇게 싼데 너희는 안 사? 내부에서. 그랬는데 그것 자체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기업들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상법 개정으로 나타나서 일단 소위 우리 국내 투자자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 뭐 이런 것도 하나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는 돈을 좀 이쪽으로 물꼬를 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항상 이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잖아요. 맞아. 특히 뭐 강남 불패. 예, 그게 항상 있었는데, 이번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안 그래도 좀 비싸졌기도 했지만,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그러면 한국에도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투자자들 중에 발빠른 사람들은 서학개미라는 이름하에 해외 투자를 상당히 최근 몇 년간 엄청 해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그분들이 작년부터 뭐랄까, 그래도 미장이지 하다가 드디어 이번부터는 국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최근에 주가 7천까지 가는데 큰 도움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또 이제 그 환율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달러가 워낙 이제 강세로 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원화 대비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사실 이제 미국 증시 투자 비중이 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그럼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건가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달러 자체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커졌어요. 앞으로는. 예, 이게 첫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외에서 뭘 사려고 그러면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래할 때 달러 베이스, 미국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힘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나중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갖고 우리 달러로 거래하는 거, 그 계정 같은 거 다 막아버릴 거야. 이러면 다들 난리가 나는. 네. 그러게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 달러 패권의 기본인데, 그걸 좀 뭐랄까요. 칼을 너무 자주 휘둘러 갖고. 아, 미국이. 예, 약간 이제 전 세계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네. 뭔가 악의 축, 뭐 이런 표현에 이제 나라들 상대로 그걸 썼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하네. 먼저 이런 식이 됐다는 게 첫 번째 근본적인 사실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너무 이렇게 빚에 젖어서 돈을 이제 늘 남의 돈으로 살아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뭐 국채를 발행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정부 국채가 지금 GDP 대비 이제 100%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쓰는 돈 중에 1등이 국방비를 넘어서 이자가 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자로 나는 거. 네. 올해는 좀 이제 국방비를 더 쓰면서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방향성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미국은 이자 갚다가 끝나는 상황. 정부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전에는 저기 힘도 세고 나 잠시 내가 형 믿으면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뭐 걱정하지 마. 뭐 이러면서 잘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잘못하면 저거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네네. 걱정들이, 또 내지는 저 형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안 갚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트럼프라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은 트럼프로 대별되지만 미국의 정서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뽑힌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지금 뭐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저기 베네수엘라 가갖고 갑자기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지만 대통령 가는 날 납치해오고 네.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합쳐지면서 이번에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 정도 되면은 미국의 달러가 엄청 세졌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제대로 되돌아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이전보다는 지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금 부채가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늘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물가 불안, 금리 상승 이런 걸 감안하면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달러의 위상이 확실히 예전만은 못해지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달러를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이제 우리 내부의 부자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있는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다행스럽게 예상대로 1,500원 넘어서 1,600원, 1,700원 달러당 워낙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지만 다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저는 올해 가기 전에 연말 가면은 앞에가 1.4에서 1.3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 될 때만 해도 뉴 노멀이라고 해서 좀 뭔가 그래도 1,400원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좀 용인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1,500원 가까이 가니까 많이들 좀 불안해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말쯤에는 한 1,300원대 후반 정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 때문에 끌려 올라간 측면도 일부 있거든요. 환율이. 예, 환율이. 네. 근데 사실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GDP에서 경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보면 이제 대만 한 20% 됐고 우리도 한 10%가 지금 넘어가고 네네.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과거의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은 원화가 엄청 강세로 가야 돼요.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 대만은 약간은 조작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네. 역으로 이제 투자를 밖으로 빼내면서.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놓고 보면 대만 달러나 한국 원화는 원래 훨씬 더 강세로 가 있어야 된다. 예, 지금 일본 엔화 때문에 거꾸로 좀 끌려 올라간 측면도 분명 있어서, 왜냐면 그걸 갖고 서로 소위 플락시 해지라고 그래갖고 일본 엔화가 약해질까 보면 한국 원화로 또 해지를 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뭐 3개국별 통화를 보면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는 방향성 자체는 우하향이고 달러는 기조적으로 약세를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지금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인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쪽도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이쪽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리밸런싱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AI 산업 이게 사실 AI 사이클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올라온 거잖아요. 시장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AI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이 미국들이 훨씬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대표님 말씀 주신 요인 보면은 미국 쪽의 상승 여력보다는 뭔가 우리나라 쪽 코스피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맞나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돈은 제일 잘 벌고 있는 나라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또 제일 싼 PR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이 미국의 한 3분의 1도 안 되죠. 미국이 20배면 우리가 6배, 7배니까. 그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제일 잘 버는데 제일 싼 나라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죠, 사실은. 가성비. 그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돈의 흐름이 전 세계 어쨌든 금융자본의 7, 8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와야지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이 드디어 올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 미국 쪽 투자했던 자금들이 네. 비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워낙 작년부터 시작해서 신흥국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수익률이. 네네. 미국 수익률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만,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또 사실은 작년까지는 유럽이 또 미국보다 스페인 이런 데는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역시 미국이 지난 10년, 15년간 엄청 좋은 성과를 거둬서 역시 미국이야. 그러면서 소위 이걸 우리가 이제 홈바이어스라고 하죠. 네. 자국 편향이 미국이 엄청 심했는데, 야, 가만히,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네. 미국 사람들도 이제 되게 무시했거든요. 다른 나라. 뭐 있겠어? 그랬는데 작년도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너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도 가만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적어도 미국의 절반은 불안해하고, 최근 보면은 한 70%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미국보다는 이제 좀 다른 데도 알아봐야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투자를 들여 많이 하기 시작했다. 네. 그 속도가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늘어난 규모가 미국 내 전체 연초 이후에 ETF 투자하는 규모만큼 늘어서 미국 내에 투자는 그 주식 ETF는 1% 증가했는데 지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30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를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내에 지금 잠겨있던 큰 돈들이 드디어 조금씩 해외로 나오려고 물꼬를 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돈이 지금 아시아권으로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자꾸 오는 거잖아요. 일본으로 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중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눈을 이제 자국 내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견눈질하기 시작한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건 뭐냐면 미국이 고유가를 만들기도 했지만 돈을 지금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AI에. 네네. 네, AI에 물쓰듯이 쓰고 있어갖고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이 4개사가 올 초만 해도 올해 AI 투자가 작년 대비 더 늘어서 70% 정도 늘어서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조 원을 쓰기로 했는데 1사분기 지나 보니까 야,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7천억 달러, 드디어 1000조 원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빨대를 꽂고 그 현금을 쭉쭉 빨아당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나고 사실은 그 돈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머물든 국내 들어오든 뭐 그건 이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니까.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1, 4분기 우리 지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7%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다행스러운 게 이 고유가를 극복할 만큼 지금 경상수지를 엄청 잘 내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전보다는 좀 버퍼가 많은 건 분명한데, 다만 이제 미국이 AI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과 우리는 한 몸인데, 미국은 피를 좀 철철 흘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AI 경쟁에서 네. 주변에 돈 버는 회사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서 약간 소위 좋은 것만 갖고 오는 그런 케이스, 정말로 저는 천우신조라 생각해요. 네. 이 상황에. 그래서 되게 럭키한 케이스에 이 시점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시점에 우리가 고유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